네,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전해드리는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 기자들의 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먼저 기자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출입하는 정다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김수강입니다. 네, 두 기자와 함께 기자들의 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천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너무 조용해서 일각에선 감동이 없는 공천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파열음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공천 파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수환 기자, 먼저 김 기자가 본 민주당 상황 실제로 좀 어떤가요? 네, 최근 민주당 상황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대표 회의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한 노웅래 의원의 모습인데요. 노 의원은 어제 저녁 공관위 발표에 반발하며 침낭 하나를 들고 국회 본관에 있는 당대표 회의실에 나타났습니다. 공관위가 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을 포함해 현역 의원이 포진한 4곳을 전략 공천 대상지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럼 이 지역들 당의 전략 공관위에서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을 공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되는 셈이죠. 노 의원도 자신이 컷오프되는데 반발한 셈인데 노 의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만 금품 관련한 지금 재판받고 있네? 예? 다 똑같이 받고 있잖아. 이렇게 하는 공천이라면 이건 공천이 아니 사천이지. 네, 지금 겨울이라서 아직 상당히 추운데 그럼 노웅래 의원 침낭 갖고 간 모습 봤습니다만 지금 대표회의실에서 그럼 잠도 자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오늘이 이튿날인데 어제부터 이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또 단식이기 때문에 식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 의원은 밤새 춥지 않았냐는 아침 질문에 히터를 틀어놔서 뭐 괜찮다고 네. 하더라고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지도부 가운데서 유일하게 연락이 온 곳이 홍익표 원내대표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노 의원을 찾았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도 오늘 노 의원과 면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곤 합니다. 네, 노웅래 의원이 이렇게 당 대표 회의실을 점거하면서 오늘 회의도 다른 데서 열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당 최고위 회의가 통상 이 대표실에서 열리는데 오늘은 당사에서 열려야만 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그곳을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이제 당사로 출근하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있었는데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노웅래 의원께서 공천 결과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으셔서 회의실을 점거하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당사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공당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 관계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마음 아픕니다만 수용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이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민주당이 평가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 통보를 하면서 뭐 저희도 일주일 내내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만 네. 이 명단에 포함됐다라고 거론된 의원들 상당히 격렬하게 좀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 결과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네. 먼저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하위 20% 명단에 포함되면 경선에서 득표수의 최대 30%를 감산당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예를 들어 경선 상대가 신인일 경우엔 신인이 받게 되는 가산 점수도 있겠죠. 이 와중에 현역 의원은 감산을 당하면 사실상 승리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 하위 20%는 살생부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의원들의 반발 중 무엇보다 당 안팎으로 충격을 안겨준 건 4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부 장관까지 지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탈당 선언이었습니다. 김 부의장은 자신이 하위 20%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고 탈당까지 선언했는데 사실 당 안팎에서 이 김 부의장이 4선으로 굉장히 높은 선수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을 굉장히 훌륭하게 해냈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이 하위 20% 명단에 대한 의구심이 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그런데 항상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도 관련해서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시스템 공천이 진짜 적용이 되고 있는데 반발을 하는 건지 어떤지 궁금해요. 아, 네. 이 현역 의원 하위 평가는 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의 결과입니다. 민주당 설명에 따르면 크게 30가지 이상의 평가 항목이 있고 이 항목들은 뭐 법안 발의 건수, 본회의 출석 횟수 등 계량 가능한 요소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총점으로 1000점으로 계산이 돼서 민주당 의원들을 1등부터 170등까지 줄 세운다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위 20% 31명 정도 의원에게 이 통보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항목 가운데에는 의원 간 동료 평가도 포함돼 있고 또 정량 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의정활동 성과 등에 대해선 평가위가 정성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언급도 돼 있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 평가위원회가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인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깜깜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얘기해 준 대로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이 31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20%에 포함됐다 이렇게 밝힌 의원이 지금 10명도 채 안 되니까 아직 상당수 의원이 좀 남아 있는 건데 이분들은 아직 통보를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 통보를 받았는데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모두 자진해서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네. 먼저 지난 19일 1차적으로 통보가 됐고 그 다음 날인 20일까지 20여 명이 통보를 받았고 통보 자체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통보 자체를 놓고도 보좌진 가운데에선 왜 이렇게 시위를 나눠서 통보를 하는 거냐. 임 위원장 본인이 밝혔듯 이 하위 20% 명단이 네. 이미 다 확정돼 있다면 한 번에 공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보통 모두가 이 통보를 공개하는 건 아니고 함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편견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숨기는 거죠. 근데 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부터 사실 비명계가 대거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자진 공개에 나선 의원들 몇 면을 보면 비명계 일색이라 논란이 커지고 네.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6명 정도가 자기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앞서 탈당을 선언한 김 부의장에 더해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 송갑석 의원, 김한정 의원, 박영순 의원 등인데 이들이 사실 비명계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탓에 요즘 기자들이 모여있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린 의원총회도 되게 시끄럽지 않았나요? 네, 얼마 전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작심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오전 11시부터 의총장 앞에서 회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틈틈이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는데 계속 곧 끝난다 하더니 2시간 가까이 이어져서 오후 1시에야 끝나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랐고 또 최근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친명계 인사들을 넣은 여론조사가 다수 진행된 데 대한 입장 표명을 지도부에 요구하면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앞에 나와 설명하고 하는 등 회의장 안에서 상황이 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네, 말씀해주신 의원총회 제가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점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이 공천 과정이 환골탈퇴의 과정이다. 공천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의총장에 가서도 이런 내용을 설명했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가 이 의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의총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이재명 대표가 도무지 나타나질 않아서 이제 당대표실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함께 갔는데 당대표실 관계자가 마침 사무실에서 다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안에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총장 앞에 취재진이 몰려있는 동안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 일정이 어떤 일정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비명계에선 귀를 닫는다는 항의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의총장에서 의원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지던 중에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일부 의원들이 먼저 빠져나오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입장 밝힌 거 저도 봤는데요. 그 대표가 하신 말씀이 사퇴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1년 365일 내내 사퇴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거 관련한 의원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사실상 침묵을 유지한 이재명 대표는 어제 거의 처음으로 이런 일련의 공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어요.
뭐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고 이게 줄을 세우기 때문에 누군가는 결국 그 하위 명단에 들 수밖에 없다. 다만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이선 후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반원들 사이에는 누군가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진통, 또 이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진행한 이 브리핑에서 논란을 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평가 결과엔 다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을 늘어놓으면서 동료 의원 평가에서 0점 맞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웃음을 지어 보인 건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두고 좀 문제 삼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이를 두고 이번 총선 최악의 장면이라고 평가하는 거를 봤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공천을 놓고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을 놓고 일각에서 감동과 혁신이 없는 공천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내부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무난한 공천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당직자나 의원들 잡고 물어봐도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깔끔했던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했던 이 시스템 공천, 뭐 이기는 공천 잘 작동하고 있다는 내부 자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두 달 전만 해도 그 당 지지율도 좀 저조한 편이고 해서 이 백석도 총선에서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침울한 분위기가 약간은 있었는데 요새는 이대로만 가면 140석까지도 가능할 거 아닌가 이런 조금은 들뜬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민주당 보면서 이 뒤에서 좀 웃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가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컷오프가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국민의힘 공천 상황 보면 지금 253개 지역구 중에 총 60여 곳 정도만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당수 지역구를 경선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현역 컷오프도 여태 단 한 명도 없는데요. 이 컷오프 인원도 보면 하위 10%가 7명인데 이마저도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사람은 배제를 하고 또 불출마하는 사람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당에서는 이 역대 최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좀 컷오프가 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윤두현 의원 오늘 불출마 선언하셨고 그 이후에 특별히 눈에 띄는 불출마 움직임도 없어요. 그래서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만 방점을 뒀다. 그래서 쇄신이 없다, 감동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감동 없다는 말 해석하기 나름일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발언 한번 보시죠. 우리가 참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 비판 정도는 저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심 가득 찬 대장동식 공천과 명백하게 비교되겠죠. 저는 감동은 그 두 비교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조용하게 큰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인데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대구 경북도 강남권의 공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컷오프가 진행돼야 그때부터가 네. 시작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같은 조용한 공천이 사실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건데요. 특히 물갈이가 예고된 텃밭 영남권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잡음도 조금씩 커지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의 경우에 지역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순으로 컷오프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특히 대전 충청 권역에서 유일하게 심사 보류된 지역이 아산갑 이명수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지역구 현역으로는 처음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틀 안에서 지역 민의를 간과하는 과오가 남겨지지 않았으면 한다. 이 당이 내세우고 있는 시스템 공천을 비판하면서 경선의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충남 홍성 예산이죠. 홍문표 의원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점 이런 공천 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또 공천에서 탈락한 원외 예비 후보들도 집단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무소속 연대를 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공천 과정에서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사이에 힘겨루기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좀 어떤가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인가요? 사실 처음에 이 눈에 띄는 당내 갈등은 없지만 이 내부에서는 친윤 그리고 친한 이 두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한 이후에 이 국민의힘 내 권력 지형은 이 친윤, 친한 이렇게 두 가지 계파로 양분됐다는 분석인데요. 이 처음에 공관위를 구성할 때부터 이 친윤계 대표적인 이철규 의원 또 친한계로 떠오르고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 두 사람의 약간 미묘한 관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사안마다 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뭐 공관위가 김현아 전 의원의 경기 고양정에 단수 추천을 하자 했는데 비대위에서 의결을 보류하고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든지 또 장제원 의원이 떠난 부산 사상구에 장 의원과 가까운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단수 추천 등을 두고 내부에서는 의견 충돌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관위는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건강한 당의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남, 강남 등 민감한 텃밭 지역 이 공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파워게임은 계속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저희는 기자들의 수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공천 작업과 함께 비례 위성 정당 출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부터 짚어볼까 하는데요. 국민의힘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오늘 창당대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창당대회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준 연동형 비례제를 굳히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라는 입장인데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종북, 위헌, 통진당 세력들, 조국 같은 부패 세력들, 감옥 가기 싫은 이재명과 야합해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의석을 모두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막을 세력은 누가 있습니까? 근데 국민의미래 대표에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나 김예지 비대위원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결국 국민의힘 당직자가 임명됐죠? 네, 그렇습니다. 조혜정 정책국장이 당대표, 또 정우창 정책국 부국장이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크게 알려지지 않은 분들인데 사실 발표됐을 때 기자들도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창당대회 간 기자들도 누군지 못 알아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스타성이 있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이 됐는데 힘을 빼고 실무형으로 가겠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 관계자는 비례대표라고 해서 뭐 다른 선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걸 그대로 적용시키는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4년 전에 이 비례대표 공천 순번을 두고 이 내홍을 한번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는 피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정당 대표에 당직자가 인선된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 그런데 당초에는 조철희 사무처 총무국장이 내정됐다가 이게 취소되고 조혜정 정책국장이 선임됐습니다. 여기에는 좀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취재를 해봤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당직자 국장급들 중에 최선임이 조철희 국장이었는데 그래서 먼저 제안이 갔고 이 조 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 기수, 그 다음 선임인 조혜정 국장이 이를 수락해서 당대표가 된 거죠. 근데 당직자가 정당의 대표로 선임된 것도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김예지 비대위원이 대표로 거론됐던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김예지 의원도 함께 대표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이 한동훈의 사람이라고 해서 최근에 당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동훈 위원장의 측근, 뭐 가까운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최근에 뭐 장애인 인권 목소리를 내면서 비대위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케미가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비대위 회의에서 돌발 퀴즈를 내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위원장님이 제일 먼저 혹시 장애를 앓고 있다가 맞을까요? 장애가 있다가 맞을까요? 우리 당의 회의는 정말 이렇게 바로바로 하는 것 같은데 장애가 있다가 맞지 않겠습니까? 예. 원내대표님은 이 외눈박이 같은 의견, 외눈박이 같은 견해 이런 걸 어떻게 또 다 바른 말로 고쳐 주실 수 있을까요? 원내대표님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옆에서. 네, 이렇게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상황 짚어봤고 민주당 얘기도 해볼까요? 민주당은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진보당 또 새진보연합과 합의를 이끌어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위성정당 민주개혁 진보연합이 최근 선거연합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합의했는데요. 또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 야권 후보 단일화에도 나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 북구 지역구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북구 현역 의원은 민주당의 재선 이상원 의원인데 일각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진보당의 참여를 대가로 지역구 하나를 내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원 의원도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 발언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합의가 재검토되지 않는다면은 지난 30년간 민주당에서 저와 함께 해주신 동지들과 다 같이 출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기자들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한 취재 현장의 뒷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